네,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막판인데요. 저희와 함께 마무리 잘 해보시죠.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연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은 지금 다음 타자가 누굴까 계속 테마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더 귀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죠. 반석 배치가 오늘 주목하고 계신 취재해 오신 테마 뭔가요? 공개 받아볼게요. 중국 관광 수요 회복할 것이다 라는 테마를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 수요 회복에 대한 이벤트와 이슈 그리고 수급도 그쪽으로 좀 몰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에서 중국에서 관광 수요가 회복한다면 우리 시장에서 볼만한 섹터들이 어디가 있을까? 뭐 카지노, 화장품, 여행, 게임 이렇게 정도 섹터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실적이 있고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되는 기업들 하나하나 골라보면 여기서 새로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오늘 중국 관광 수요 회복 테마로 정해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데 사실 투자 측면에서 주목할 게 아니라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최근 시장 쏠림 분위기 때문인지 중국 관련 이슈, 소비 관련돼서 관광 이야기가 나와도 크게 관련 섹터에 대해서 탄력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목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관광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가장 주목하실 포인트를 좀 정리 받아보고 싶어요. 네, 새로운 테마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가 4주, 5주, 6주 연속으로 AI, 로봇, 배터리 이 테마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DI 동일 알루미늄 박 증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차례 더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절가를 23,000원대로 짧게 잡고서 내려올 때마다 사가지고 추가 반등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LOI, 구매 의향서 체결 정도만 진행이 되었지만 본계약 체결 기한을 3월 31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고 2차 전지 섹터에서 수급 분산이 나오더라도 지지선으로 작용되는 라인이 지지가 나온다면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DI 동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한 발 더 남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도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황을 전달드리는 공개 방송이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수급 분산이 일어났을 때 그 수급이 어디로 옮겨갈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 25분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 콜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반도체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ISC와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수급 분산이 나올 경우 반도체 그리고 전장 부품, 헬스케어 여기까지도 쫙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구간에서 한국의 무비자 입국이 된다.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나라 관광 수요 회복까지도 반도체, 전장 부품, 헬스케어, 중국 관광 회복 여기까지 쫙 수급의 분산에 따라서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만한 섹터를 미리 선점해야 된다. 그랬을 때에 ISC, 아비코전자,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 저점에서 잡았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수급의 분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급의 분산에 맞춰서 수익을 낼 자리에 미리 앉아 있으면 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가장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는 무비자 입국 확대인가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중국인이 들어왔을 때 국내에서 소비하면서 발생되는 모멘텀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들이 나타낼 소비 성과에 주목해야 될 건지 이 포커스가 좀 헷갈리거든요. 정리 좀 해볼게요.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국내에서 소비를 어떤 섹터에서 어떤 기업에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효과에 의한 화장품 수요 확대에서 한 차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차례로 무비자 입국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 이제 실제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어떤 쪽으로 소비를 할 것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지노, 그리고 여행,
게임, 화장품 여기에 대한 수요들이 늘면 늘수록 하나하나 실적에, 매출에, 이익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쫙 지켜봤을 때 이 기업 실력이 있고 실체가 있는데 경쟁력도 있는데 지금 이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내부적인 펀더멘털 요소보다는 외부적인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등등의 외적 요인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면에 종목들도 나오고 있네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코텍 이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3월 22일 작전 리포트에서 한국 콜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8% 이상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행하면 호텔 신라나 모두투어, 하나투어, 롯데렌탈, 그레디언트, 인터파크가 사명을 변경한 회사죠. 이런 쪽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 이 기업의 이익이 올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기다리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실적이 공개가 되거든요. 지금 리오프닝 수혜주로 카지노부터 여행까지 화면에 나왔었는데 가장 실적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가격적 메리트가 높은 게 어느 섹터일지 궁금해요. 저희가 마감 후에 공략준 하나 공개하겠지만 좀 좁혀주신다면요. 저는 이 섹터들 중에서 화장품은 이미 한국콜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카지노 쪽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경쟁력, 시장 점유율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 종목 정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감하고 그 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화요일장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빨간불 켜면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의 탄력 강화가 오후장 3시 넘어서 더욱 돋보였는데요. 수급상으로 본다면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전기전자 업종으로 막판에 매수 여기를 뜨겁게 달궜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은 조용한 수급적인 움직임이 기관 쪽에서 나왔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은 팔자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 요거 보셔야겠네요. 선물 쪽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만기약 넘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은 미약했다 싶었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관 수급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요. 종목 그리고 수급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잠시 후 해보도록 하죠. 3월 28일 화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그리고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이렇게 오후장으로 갈수록 탄성을 강화해 나간 게 이렇게나 강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양대 지수에서 모두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쏠렸던 종목들 그 수급이 분산되면서 오늘 기분 좋게 상승불을 뿜은 종목들도 많았는데 일단 지수의 마무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1% 이상 올랐습니다. 2410선에서의 초반 흐름 그리고 탄력을 막판에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서 2430선 위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830선 위에서 상승폭은 0.7%, 833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수급적으로의 움직임을 보시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단연 기관 쪽에서의 막판 매수 열기, 특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금융투자가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 그리고 이 물량 대부분은 업종별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 쏠려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이 달랐다라는 점 일단 코스피 쪽에서의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1,000억 원 넘게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과 개인 쪽에서는 오늘 사자 열기를 보였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물 시장에서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팔자 세웠지만 선물 쪽에서는 특히 오후 들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수급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도 좀 롤러코스터 장세가 환율 쪽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입니다. 어제와 좀 다른 모습이죠. 1298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별 흐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움직임이 오후장 돋보였던,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 열기가 뜨거워진과 동시에 같이 불을 뿜었던 종목 한다면 바로 SK 하이닉스 들 수 있을 겁니다. 3% 이상의 오름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새벽에 컨퍼런스 콜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주가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죠. 그 큰 재료 앞두고 일단은 토톱은 상승으로, 특히 SK 하이닉스 쪽에 빨간불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오늘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에 집중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조금 단단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되려 더 많이 빠지면서 2%까지 하락폭을 키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의 하락에도 코스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긴 한데,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나 오늘 하락했습니다. 서정진 회장 복귀 소식과 함께 합병에 대해서 빠르면 연말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지만 뉴스에 팔자라는 시선이었을지 그룹주도 일제히 크게 하락했다라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IT 하면서 오늘 OLED 쪽도 언급을 꼭 드려야겠죠. LG 디스플레이가 종가 기준으로 8% 플러스라는 점까지 한 번 더 IT 섹터에 대해서 종목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도 엔터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장 관심이 높았습니다. 2시 구간과 비교했을 때 머니맵 상황에서 이쪽 편에 보이는 종목들의 빨간불이 월등히 더 많아졌다는 점이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게임주에 대해서도 위메이드에 쏠렸던 수급이 조금 더 퍼지는 오후장 모습 확인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래프톤도 넷마블도 2%대 상승 흐름 연출이 됐고요. 엔터 전반적으로도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경기 민감주 섹터의 매력도 분산이 되지 않고 쏠리는 모습이 확인된 가운데 조선 기자재 쪽 탄력이 더욱더 돋보이는 오후장이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과 같은 경우는 5% 이상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은행주 리스크 벗어낸 상황에서 지주사들도 일제히 빨간불 켠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오후장에 강해진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머니맵 상황을 보시면 얼만큼 빨간불이 많아졌는지 한눈에 딱 보이실 텐데요. 자, 오늘 장의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될지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지난 10월 저점에서부터 지금이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흔들리더라도 꽃은 필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리고 흔들릴지언정 투자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한 달, 2달 동안에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또는 모니터 좌우측에 메모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세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고요. 약세장은 희망의 비탈길을 타고 미끄러져 내린다라는 월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다, 경기 침체다, 추가적으로 긴축과 금리 인상이다라고 불안하고 흔들리던 시장의 흐름들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면서 투심에 대한 안정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것도 극도의 공포에서 공포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다시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도 25 이상에서 20선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포에 떠밀려서 저점에서 모두 다 주식 비중을
제외시키고 비중을 줄여놨다면 지금의 상승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릴지언정 나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주식 비중을 그래도 펀더멘털과 실적에 근거한 종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반등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으로 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의 거의 후반부, 종지부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 어떨 것인가? 지금 2차 전지가 막 불을 붙이다가 수급의 분산이 나올 때 이 수급은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신다면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는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목표해 보실 만한 때가 아닌가 반복적으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확실히 요즘 시장 강세장으로 보신 것 같네요. 수급의 이동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가져오신 키워드가 리오프닝, 이 테마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시장에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베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리오프닝, 그렇다면 원픽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하나 골라주시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중국 관광 수요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사후 면제점에서 면세 상품들을 쇼핑을 하고 텍스 프리라고 하는 이 면세 환급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면세 환급 사업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5%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종목을 골라서 대본을 넘겨드릴 때만 하더라도 3,400원 아래에서는 매수 도전을 한번 해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가격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한 3,800원 언저리까지는 그래도 상승의 룸이 남아있지 않을까. 지금은 보유자분들께서 잘 보유해 가시고 혹여나 시장의 조정이 좀 나왔을 경우에 지지선을 좀 작용을 해준다면 지지선으로는 한 3,300원가량 60일선 기준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럼 60일선에서 재차 지지가 나올 때 추가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텍스 프리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목표가는 3,700원, 8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룸이 남아있다. 오히려 시세가 몰렸을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더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글로벌 텍스 프리 한쪽에다가 적어놔 보시고 매수에 대한 매수가가 미도달했을 때는 제가 공개 방송이나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는데 앞전에 보셨던 그 전체 화면에서 보시면 여행 그리고 카지노 등등의 섹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볼 만한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투자할 만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 기다렸다가 보자로 이 종목은 공략 포인트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공략주를 쌓아놨습니다. 지금부터 AS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파파라치 시간에 어떤 종목들 리스트 가지고 있고 목표가 달성했는지 먼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많이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아직 달려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겠지만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 가운데 목표 달성한 코인테크를 좀 AS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섹터 특성도 그렇고 지금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서요. 한 번 더 이 종목은 더 끌고 가도 되는 건지 기회 측면에서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수급이 분산될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5,500원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더라도 35,500원 라인은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점 보유자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직전 35,000원 라인에 대한 도전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있어서 매물 출회가 지금보다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나왔을 때에는 보유자분들께서도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타당하다. 오히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저점에 있는 다른 섹터로의 비중 분산과 이동을 시장의 흐름과 함께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으셨을 텐데 수익 확정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너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